7가지는 이겁니다. 고금리와 스타트업 투자 빙하기, 극단적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콘텐츠와 문화 산업의 선전, 진격의 AI, 보편적 디지털 사회, B2B와 B2C,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크로스오버. 6번째, 한계 고용 시대의 초개인화 조직 문화, ES 버퍼링과 비용 중심 정책 확산입니다. 2024년 전략 키워드 7가지. 이것은요, 검증했다라기보다는 저희 팀에서 저하고 저희 연구원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도울 것인가 논의를 하면서 나온 키워드예요. 7가지는 이겁니다. 자, 윗부터 해보죠. 고금리와 스타트업 투자 빙하기. 현상은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 고금리 정책 지속됩니다. 제조의 오중고예요. 고유가, 고원자재, 고물류, 고인건비, 고규제. 이거 그대로 갑니다. 정부가 기업 플랜들리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기대치, 이래야 한다,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함부로 규제 못 풀어요. 국민 여론들 때문에. 스타트업 투자 암흑기라고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고금리와 스타트업 투자 빙하기인데,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냐? 비용 절감 비즈니스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산업에서가 아니라 각 산업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는 효익에 집중할 겁니다. 고객 CRM을 한다 그러면은요, 비싼 CRM 내지 마시고 비용 절감해주는 CRM 내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광고 회사를 한다, 비싼 광고 하지 마시고 비용을 절감해주는 광고 하셔야 돼요. 고객 조사한다, 고객 조사의 비용을 절감해주는 비즈니스 하셔야 돼요. 본질적 비용이 아닌 다른 비용들은 절감할 게 분명합니다. 기업이 그렇고 개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뷰쉐어 같은 경우는 올인원 마케팅 플랫폼이죠. 공급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이 리뷰어 기능을 런칭했어요. 이커머스 기업들이 바이럴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제작, 소비자 리서치 등 마케팅에서 필요한 다양한 업무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급자 간에 소비자를 매칭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는 올인원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 회원가입 3,000건 돌파. 이런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냥 우리 회사가 고객 조사해주는 그런 단순 회사가 있었다면, 이거 한번 하려면 1,000만 원 들고 500만 원 들고 그랬다면, 여기 들어가 보면 막 200만 원, 300만 원의 데이터를 한 300건 얻고 막 이런 데에 고객을 뺏기게 돼 있다고요. 고객의 돈을 절감해주는, 고객의 시간을 절감해주는 거.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환에 필요한 솔루션, 재료, 시설, 대안 관련된 전략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기업들이 돈을 못 벌거든요. 어렵거든요.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들 뭐 할 겁니까? 다른 뭔가로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산업을 재조정하고 어떤 사업을 재편하고 상품을 새롭게 만들고, 이 전환이 필요해요. 그 전환해 주는데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디지털 전환 업종별 관심 분야를 봤더니 디지털 전환에 관심 없음,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이랬어요. 작년입니다. 공정 자동화와 지능화, 내부 업무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 이런 영역에서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돈이 되는 분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도 구매하고 하나의 기기를 접속하는 거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SaaS, 서비스 as a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하고 여러 개 기기가 접속되고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미 유튜브와 쿠팡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터페이스와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어떤 기업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안 들어오는데 어떡해요? ERP를 깔았는데 안 들어와, CRM 깔았는데 안 들어와, 입력을 안 해, 열만 받는 거예요. 그 정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금리와 스타트업 투자 빙하기 전략은 참 잔인하게 들으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수한병 전략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래도 이 고금리의 시대에 현금 캐시가 좀 있다, 내가 상장한 지 한 1, 2년 이내에 있다, 그래서 캐시가 좀 들어왔다, 자사주를 좀 매각할 수 있다거나 대주주의 지분을 조금 더 오픈할 수 있다, 그럼 캐시를 좀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엔젤 투자 받은 다음에 자금 위험 속에 있는 스타트업들 제 주변에도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과거에는 어디 가서 좀 IR 몇 번 하면 좀 투자금 그래도 1억에서 3억 정도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 지분 한 10% 정도 이렇게 내고 엔젤 투자 받고, 그 다음에 시리즈 A 할 때 한 20억 받고 한 10% 주고, 요 정도 시장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받는 사람도 있고 한 번 망했다가 다시 하기도 하고, 지난 4년에서 5년 정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지경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경영자가 지금 뭐 하셔야 되냐면, 스타트업 피칭데이 하는 곳 있죠? 피칭데이 하면 좀 정보가 나올 겁니다. 저희 쪽에서도 정보가 많이 와요. 그런데 가보세요. 그리고 명함을 주고 받으시고, 그런 친구들 식사 한번 해보고, 경영자가 좀 정말 실력 있고 좀 사랑으로 하는 경영자인지 좀 판단해보고, 같이 인재, 지식, 컨셉이 있는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적절하게 지분 투자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50% 이상 매입해서 우리 회사화 해주고 경영권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22년도에 스타트업 주요 M&A 현황들, 스타트업들 사내에서 신규 사업 시작하는 것보다 이미 어느 정도 사업화된 거, 이제 시장 최적화는 됐는데 가속화되기 전 단계
스타트업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극단적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비즈니스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곡선 구간에서 순위가 바뀌어요. 스타트업과 언더백들은 요때를 기회를 잘 봐야 됩니다. 자,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전망을 보세요. 46.4%입니다. 1970년. 2023년도 현재 18.4%예요. 자, 2030년 우리 비전 2030 많이 하시지만 그때는 25.5%입니다. 25.5%가 65세 이상의 인구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드머니가 있어요. 이분들을 위한 시니어 비즈니스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65세는 글쎄요 한 80세 돼야 옛날 65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경제활동에서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입니다. 이분들이 일도 할 수 있고 생산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소비도 많고 돈도 많이 쓰고 자산도 많고 그래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1인 가구 추이 엄청납니다. 2021년도에 33.4%입니다. 뭐 행정적으로 1인 가구 좀 있죠. 뭐 이제 부부인데 주말 부부해서 주민등록증을 거기다 옮겼다거나 뭐 이런 거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33.4%입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의 환타지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8년간 20대만 순자산이 감소했어요. 청년들이 돈이 없어요. 참 이거 뭐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20대의 청년이 핸드폰을 사려면 자기 주머니를 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주머니가 열려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주머니가 열리는 겁니다. 20대의 청년이 오피스텔 하나를 사요. 거기에 가서 전세 계약을 맺어요. 월세 계약을 맺어요. 20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60대 아버지 어머니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20대의 청년이 유럽 여행 가고 싶어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어요. 요 변화를 인구 구조의 극단적 변화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1번, 시니어 고객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기존 고객 중에 시니어 고객에게 보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좀 더 돈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여행, 교육, 장비, 체험, 패션, 외식, 리테일 산업 전반에 있어서 시니어들이 돈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즈니스 하셔야 됩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제품 뭐냐 물어봤더니 2019년 자료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이고요.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식품, 의약품, 의료, 운동, 주거, 생활용품, 화장품까지. 요게 시니어들이 나는 이거 필요해 라고 말한 거예요. 기존 고객 중에서 시니어 고객들에게 보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로 시니어들이 즐겁게 몸은 안 좋으니까, 몸은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상현실 속에서 외로움을 해결하고 무력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산업. 그러니까 솔직히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가 잘 될까요? 아니면 60, 70대 시니어들을 위한 가상현실 콘텐츠가 더 잘 될까요? 이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고립감 최강이죠. 청년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청년 세대의 상실과 불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비즈니스 잘 될 겁니다. 예, 하루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시그넘 기업이 제공하는 일기앱 하루콩은 매일 기분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우울 수준을 인지하도록 설계된 어플리케이션이래요. 전화 이용 빈도, 장소, 집에 머무는 시간 등 본인도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이용자의 행동 패턴, 변화들을 통해서 우울증, 건강 상태, 정신 상태를 한눈에 보면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러니까 취업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취업해봤자 월급도 얼마 안 나오고 뭐 이런 사회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상실의 사회란 말이죠.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일자들이 넘어오질 않아요. 다음 세대로 넘어오질 않고 계속 그대로 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와, 저 나이에 대통령을 하네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해서 저 나이에 대통령을 그랬는데 트럼프가 다시 나와가지고 나 대통령 한 번 더 할 거야 뭐. 미국 사회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좀 젊은 사람들이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어때요? 넘어가집니까? 안 넘어가져요. 강호동은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유재석 앞으로 10년 더 할 것 같아요. 신동엽 앞으로 막 20년 더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세대, 그대들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30년간 그러고 있어요. 30년간. 예, 젊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람직하다고는 말을 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간의 차이는 엄청 세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상실, 불안 이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들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겁니다. 세 번째,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콘텐츠와 문화산업의 선전이에요. 저는 경영 벙커를 통해서도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모든 비즈니스는 콘텐츠입니다. 머그컵을 팔려고 하지 마시고 머그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고객의 가치를 판매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비즈니스는 콘텐츠 비즈니스입니다. 국내 콘텐츠 산업별 매출 추이를 봤더니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임, 영화 상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절대적 의식주 문제가 더 이상 큰 비즈니스의 기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의, 보다 나은 식, 보다 나은 주가 될 것이냐의 고민이지 나 정말 없어서 나 뭐 잘 데 없다, 먹을 거 없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기존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콘텐츠 비즈니스화 되는 거, 여행과 레저, 공연 문화와 연계성을 가져가는 거, K 콘텐츠의 부흥의 파도를 타서 가는 거. 한국의 과자가 동남아하고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누리죠. 한국의 복식 인기를 누리죠. 한국의 드라마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K 콘텐츠 확산으로 제과, 외식, 카페, 문구, 교육, 해외 진출의 기회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도 추정치로 130억 달러 2022년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고 콘텐츠 수출 연관 산업 수출 효과도 1억 8천만 달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수출도 같이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런 과자들 있죠. 만두, 비빔밥, 한국의 김치, 한국의 고추장 이런 것들이 함께 수출이 되는 겁니다. 비비고가 그 선두주자를 냈고 뭐 지금 풀무원이라든가 롯데나 삼양이 리테일이 있는 분야에서 드라마 하면 나오는 그런 데들에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진출하죠. 언더백 기업들 따라가면 됩니다. 솔직히 뭐 시쳇말로 비비고가 만두 해외에서 시장 만들어서 키로당 3,000원에 파는 거라면 언더백 기업들 키로당 2,500원에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을 가다가 나름대로 카테고리 챔피언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체험 비즈니스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체험 비즈니스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유의 가치에서 경험의 가치로 이동해 가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자체가 여기 야놀자도 여의도 더현대 오레오 키워드라는 거 아실 겁니다. 체험이 굉장히 강조돼 있죠. 아니 거기다가 옷 갖다 놓고 팔아도 그냥 아까운 그런 공간에다가 그냥 한 층 전체는 그냥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놔 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체험에 사람들이 가치를 보다 높게 두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야놀자 핑크 홀리데이 꿈결 같은 핑크 휴양지로 테마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누구나 마음 편히 놀 수 있도록 도심 속 휴양 공간을 선보였다. 팝업 스토어 내부는 이벤트, 체험존, 굿즈샵으로 구성돼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게 뭐 더현대만 그렇습니까? 스타필드 가면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가는 곳, 우리가 소비자로 해서 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런 데 가잖아요. 내가 머무르고 싶고 기분 좋고 향기도 좋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혹은 시원하고 그런 체험 비즈니스를 제공해 주는 곳과 함께 갈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부자리 아실 겁니다. 국내 온라인 편집숍 29cm 아실 거예요. 29cm하고 이부자리하고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컬 서비스 중에서 가장 감성을 잘 표현하는 플랫폼이죠. 29cm. 거기랑 콜라보를 해서 예술품 큐레이팅 서비스의 느낌을 주면서 자기 제품을 즐기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 제품은 쌉니다만 하면 안 되고 내가 머그컵을 지금 판매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체험으로 가고 있는 곳들, 여행지, 액티비티, 좋은 카페, PC방, 놀이동산 이런 데들 있죠.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 그런 곳들과 내가 어떻게 콜라보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거. 네 번째, 진격의 AI, 보편적 디지털 사회. 이 두 개는 제가 붙였습니다. 이게 좀 나눌까 붙일까 고민을 했는데 AI 기반의 보편적 디지털 사회는 그냥 하나로 했습니다. 제조, 생산 효율성 향상, 에러율 감소하는 거, 유통, 공급망 예측과 맞춤형 광고, 업무, 반복적 업무 감소, 능률 향상, 날씨, 기상 예측 및 외출, 여행 일정을 조정하는 것, 대화, 지능형 개인 비서 돌봄 서비스, ICT, AI 도구로 효율성 향상, 금융 상품 추천 및 재테크 관리, 교육, AI 활용, 교육 환경 고도화. 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낸 자료예요. 읽어보시면서 어때요? 한 번씩은 들어보신 단어죠. 내가 속한 영역에서 AI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돈도 벌고 돈도 아낄 수 있는가? 첫 번째, 개인화된 고객 맞춤 서비스 모든 기업에게 적용 중요합니다. 이 브랜드 아실 겁니다. 내 또래 추천이라고 있어요. AI 추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사거나 소매업을 사거나 뭐 액세서리 사고 뭐 귀걸이 사고 이런 거 할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 또래 추천 제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품들이 잘 팔린다고요. 나와 비슷한 연령대가 구매한 베스트 상품을 큐레이션 해주는 서비스예요. AI 추천 기능은 사용자의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개인 취향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해 주는데 1:1 개인화 추천 서비스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보는 쇼핑몰과 내 옆 친구가 보는 쇼핑몰의 맨 위에 상단에 보이는 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사내 업무 프로세스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속도와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존 업무 방식은 어때요? 할 일, 일정, 의사결정, 결제하기 이런 게 있었는데 원페이지의 협업 툴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협업 툴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5배 이상 성장한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어요. PC를 켜야만
결제 올리고 ERP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협업툴이 그 자리를 대체했어요. 가인즈 캠퍼스도 가인즈 뱅크를 출시해서 경영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사내에서 LMS 시스템, KMS 시스템, 사내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영상 막 필수 교육 이런 게 했는데 가인즈 뱅크에 들어가 보면 마치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는 것처럼 쉽고 빠르게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단 말이죠. 교육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도가 빨라져요. 비용이 줄어들어요. 이런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이. IoT 센싱 기술도 굉장히 일반화됐습니다. 아까 제가 폴로 랄프로렌의 폴로 티셔츠를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센서가 가동이 돼요. 냉장고, 뭐 토스터기, 혹은 뭐 청소기, TV, 모니터 모든 것이 디지털이 연동이 돼가지고 와이파이가 공통 와이파이만 있으면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의 신기술이 접목된 가전제품 출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탕비실을 관리하는 방식, 그 다음에 불을 켜고 끄는 방식,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하고 차갑게 하고 하는 방식, 총무과 뭐 했어? 어젯밤에 불 안 끄고 집에 갔어?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생산 프로세스가 디지털화되어서 프로덕트 앤 마켓 핏을 확보하는 데 보다 신속화가 됐습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영업 생산 현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원가 절감이 가속화되었다. 영업, 생산, SCM을 아우르는 산업의 주요 가치 사슬상의 활동에 대해서 DT를 추진을 선언하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생산 모니터링 시스템, 제조 실행 시스템 등을 통해서 제품 생산 프로세스와 해당 제조 설비 및 작업 관리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구했다. 여러분들 제가 디지털 혁신의 제조업 사례를 이야기할 때 보쉬, IBM,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초기 선도 기업들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관리자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몇 개가 불량이네, 온도가 몇이네 이런 거 하지 않고 현장에 IoT 기술을 적용해서 센서가 다 부착이 되어서 관리자가 100명 필요했다면 이제는 23명만 필요하게 되고 그 비용이 1년 만에 다 그 세팅하는 비용이 관리자 인건비로 다 그냥 상쇄가 되는 거죠. 이거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고 그 관리자들은 창조적 업무로 이동해서 새로운 업무를 보기 시작하는 거. 이게 제조업의 미래입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삼성전자 DX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디지털 X는 모든 것의 의미죠. 모든 것을 디지털로 하자. 이런 것들 3년 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칠성까지 이동한 겁니다. 언더백 기업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싸지거든요. 자기들이 해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국내 제품 나와요. 아니, 미국 제품보다 국내 제품이 한 70% 정도 되고 유럽 제품보다 국내 제품이 한 50% 정도 그렇게 출시하잖아요. 시장 출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더백 기업도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와요. B2B와 B2C,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크로스오버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플랫폼의 기회 여전히 있어요. D2C 기회 있고 제조업이 온라인 도전하는 거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가 제조업 막 하고 있잖아요. 카카오가 샴푸 생산하고 있다니까요. 카카오가 네일 아트 그 뭐 용액하는 회사 인수해가지고 그거 제조하고 있다고요. 온라인과 소매업이 오프라인과 제조업을 지배하는 구조로 점점 가고 있어요. 왜요? 고객을 가진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항상 고객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콘텐츠는 사오는 거거든요. 핵심 사업 중심에 집중이 필요하고 비수익 부서를 축소 혹은 중지하는 것, 카테고리 챔피언 전략화하는 것,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뛰어난 제품과 조직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강력한 메카오가 뭐든지 해버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롯데마트, 롯데유통도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 사이트에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545예요. 545가 온라인 4 오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아웃 오브 스토어, 인 스토어, 그리고 온라인 세 가지 영역으로 해서 아웃 오브 스토어에 영수증, 롯데마트 고객 콜센터, 배송지, 배송기사 앱, 매장 전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디지털화할 것이냐. 온 스토어에서는 진열, 직원용 태블릿 PC, 직원용 시스템, 포스, 작업지시서, 무인 계산대, 스마트픽 데스크, 스캔앤고 하는 거 사가지고 집에 가는 거 아시잖아요? 요거 어떻게 디지털화 할 것이냐. 온라인은 블로그, 몰, L포인트, 스노우포인트, 유튜브, 인스타그램, 가격비고 사이트, 온라인 고우 앱 이거 어떻게 고도화할 것이냐. 제목으로 잡고 개선하고 있대요. 롯데마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유통업들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요? 온라인은 지역의 제한이 없고 시간의 제약도 없고 공간의 제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지금 유통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게다가 보다 정밀 타겟의 고객 관리예요.
고객 관계 관리가 전에는 그냥 이메일 한꺼번에 쫙 보내고 뭐 찌라시 뿌리고 똑같이 했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오프라인에서도 보세요. 배달의 민족이 부럽다 석천동이에요. 이렇게 광고해요. 그 다음에 야놀자 어떻게 합니까? 좋은 숙박, 개봉박 두정동. 참 막 이렇게까지 해버려요. 어떡할 건데 방 없어 발 동대구 있나? 동동대구 있나? 종로 야우리. 예, 각 지역마다 거기 맞춤형으로 초정밀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가 마케팅이 아니라 세그멘테이티드 마케팅을 해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한계 고용 시대에 초개인화 조직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 세그멘테이션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되고 있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대내적으로도 직원 100명이 있다면 그 100명을 똑같아져라 라고 하지 않고 Unique Individualized Offered예요. 독특한 개인들에 맞게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인력 채용과 교육에서 인재 영입과 활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무규칙 문화가 확산하고 초개인화 성과 관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규칙 문화. 무규칙의 규칙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있죠. 코로나 상황 전에 그네들이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PO 조직도 있고 챕터 조직도 있지만 우리는 길드 조직도 운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해처 모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포티파이 조직 매트릭스를 보면 전통적으로 챕터 조직과 PO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 그 누구라도 리더들을 이 사람 세 사람에게 다 접촉할 수 있고 한 명의 리더도 이 사람 부서와 상관없이 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론 머스크가 만든 무지침의 지침서예요.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의 컬처북을 봤더니 딱 4페이지더라고요. 영어로 된 4페이지이고 제가 보니까 넷플릭스의 150페이지짜리 PPT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허접해요. 그냥 글 써놨어. 그러니까 인생 최초로 PPT 만든 어느 누구가 적은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적혀져 있는 150페이지짜리 문서가 리드 헤이스팅스가 만든 무규칙의 문서잖아요. 자율과 책임의 문서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무규정의 규정집, 무지침의 지침집 이게 4페이지짜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음 주 월요일 날 그거 풀어드릴 겁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꺼낸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초개인화의 사회입니다. 인재 영입과 개별적 관계 속에서의 리더십으로 이행되어야 해요. 보면 과거에는요, 이쪽이에요. 목표가 있고 목표를 이끄는 리더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성원들은 그 리더십을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코칭형 리더십이에요.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구성원들이 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리더가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겁니다. 글래디에이터의 검투사 막시무스 장군처럼. 목표가 분명한 조직이에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직급, 연차, 소속, 평가 등의 전통적 관리 방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뭐가 중요해요? 이제는 역할 중심의 성과 조직이 중요한 거예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이냐가 결정되면 그 역할에 맞게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계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할 조직이 중요해졌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20년 됐는데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생산이 중요해? 생산이 중요한데 영업부가 그럴 수 있어? 아니 기획이 좀 하라면 하시라고요 라고 기획 입장에서는 생산 입장에서는 영업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회의하는데 누군가가 영업 입장에서는 입장이란 말만 해보세요. 그냥 입장을 시켜버려. 그냥 화장실로 입장하라 그래. 회의장을 퇴장하고 화장실을 입장해라. 입장이란 말이 나오면 제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런 이름 자주는 없습니다만 입장이 어디 있냐 지금. 입장이 생산 영업부로 보내버릴 거다. 그냥 영업팀장 생산부 보내버릴 거다. 입장이란 말 하지 말아라. 우리는 입장이 없다. 역할이 있는 거죠. 역할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생산부가 있고 회사의 목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역할 조직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죠. 혼란과 비효율이 생길 수 있어요. 목표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 혼란과 비효율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모여요. 내가 여기서 저 정도 역할을 하려면 10년 이상 있어야 되네. 인재들이 왜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래서 회사에서도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20년이 있어야 되나 보네. 이 회사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뭐 하나 해보려고 그러면은 25년 이상은 있고 부장급 이상은 돼야 저 정도 하려나 보네. 왜 기다립니까? 그거 딴 데 가버리지. 딴 데 가면 3년만 있으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요. 딴 데 가면 내 역할 5년만 있으면 그냥 빠바박 막 할 수 있는데요. 인재들이 왜 있습니까? 그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10년 동안은 내가 책임질 일 없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네 하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있겠죠. 10년 동안.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ES 버퍼링과 비용 중심 정책 확산입니다. ES 버퍼링, 늦어졌다는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ESG, CSR, 의미 마케팅이 참 안타깝지만 위축됐고 내년도에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다는 뜻입니다. 중장기 투자의 위축도 있습니다. 단기 성과 중심의 기업 의사결정 일어날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은 단기 성과, 그리고 임원들의 목숨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단기 성과를 볼 겁니다. 채용과 교육도 위축될 것 같습니다. 참 바람직하지 않지만 비용 중심의 의사결정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정부 주도의 ESG 과제 축소됐습니다. 기관, 금융, 대기업 관련된 예산 축소됐습니다. 일반 기업의 ESG 채권 발행 규모 비중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2019년, 2020년 오다가 2021년에 확 늘었다가 22년에 다시 줄었어요. 23년 이 아래로 갈 겁니다. 2024년도 아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었죠. 정부 주도의 ESG 과제가 위축되고 관련 예산 축소했기 때문에 신속히 전환 필요합니다. 교육 및 컨설팅, 전문기업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 확보 중요해요. 재취업과 교육 등에 관련된 전문 서비스 등장 발전할 겁니다. 구독 서비스 분야별 이용률과 구독 금액을 봤더니 콘텐츠 분야 1인당 평균 구독이 17,100원이에요. 1인당. 넷플릭스나 웨이브나 혹은 왓챠, 쿠팡플레이, 스포티비, 유튜브까지 이런 데들이 이른바 콘텐츠 분야 1인당 구독 금액이거든요. 컨슈머 인사이트 2022년 자료입니다만 줄여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구독료가 부담스러워서 가격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해졌습니다. 최근에 디즈니나 넷플릭스가 가격 인상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전체 시장에서 몇 퍼센트를 가질 거냐, 이게 이제 마켓 쉐어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이드가 나온 거예요. 가격을 올려도 어차피 지지층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확보를 해서 수익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넓히는 전략 쓰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넓히는 전략보다는 수익을 올리는 전략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구독료를 올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직 시장을 더 늘려가야겠다 하는 경우는 구독료 올리면 안 됩니다. 비용 중심으로 기업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취업과 교육 등을 위한 전문 서비스의 등장과 발전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재취업 많아질 겁니다.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요, 재취업 교육을 19% 정도 해주는데 100인 미만은요 1%예요. 100개 기업 중에 한 군데 정도가 퇴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비 씁니까? 100개 중에 한 개예요. 100인 미만은 그렇습니다. 1000인 이상은 금융권이나 이런 데들은요 한 1년씩 교육도 보내주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애 경력 서비스 설계라든가 취업 창업 실행이라든가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7가지의 2024년 전략 키워드 잘 반영하시기를 바라고요. 가인즈 캠퍼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경영자를 위한 무제한 영상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인즈 뱅크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직원들과 함께 사내 지식 공유 시스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